네. 네,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림출판사의 편집부 박은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오자동차에 이어서 이번 주는 오자전거 앤 오토바이를 감수해주신 양형용 월간 오토바이크 편집장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현용 편집장입니다. 저 월간 모터바이크라는 잡지 만들고 있고요. 네. 모터사이클을 좋아하고 모터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네. 오늘 라이브 처음이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먼저 소개로 사진을 좀 보여주시는데요.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페인 헤레즈에 가서 이제 새로 나온 스피드 트리플이라는 모델, 스트리트 트리플이라는 모델을 시승할 때 사진이고요. 이 서킷에서 모터사이클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를 포토그래퍼가 찍은 거죠. 직접 타시기도 하는데요. 네. 네, 어떤가요? 모터사이클은 어떤 바이크든 어느 장소에서 타든 되게 즐겁습니다. 네. 모터사이클의 매력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속도도 많을 텐데요. 지금은 네, 이거는 인도에서 이제 그 뉴 모델 슈퍼 메테오라는 모델을 시승을 할 때 사진이고요. 이거는 히말라야 투어 때 히말라야 산맥 말로만 들어봤잖아요. 네. 거기를 모터사이클을 타고 투어를 했고요. 이 모터사이클 이름이 히말라얀이에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산도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관통하면서 다니는 투어. 해발 5,500m까지 갑니다. 사실 그때 대단한, 고산병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단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커스텀한 바이크로 레이스에도 참전을 하고 있고요. 직접 조립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커스텀이라고 하거든요. 바이크를 막 내 취향대로 바꾸고 네. 뭔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모든 것을 즐기시고 타시고 시승하시고 하시네요. 헬멧을 가려 있어서 네. 확인은 안 되지만 접니다. 슈트를 입고 타시는 거죠? 네.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면서 또 즐기기도 하고.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을 저희가 몇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후반부에는 책에 대한 못다한 설명들을 좀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책의 좋은 점, 추천하실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전거와 오토바이. 근데 사실 오토바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반대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모터바이크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오토바이라는 말이 사실 그 일본어의 좀 잔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모터사이클 혹은 모터바이크, 바이크 이렇게 표기를 하기를 원했는데 오토바이라는 말에 가진 친근함 이렇게 좀 졌죠. 그래서 근데 오토바이라고 하면 사실 좀 더 생활에 가깝고 뭔가 내 주변에서 보는 그런 것이라는 느낌이 좀 더 들기는 해서 그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모터사이클 혹은 모터바이크, 바이크로 용어를 좀 통일해 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모터바이크 그런 일상 생활 속에서 혹은 일상을 벗어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두 바퀴의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고요. 디테일한 일러스트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고 감수를 하면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한테도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아빠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거를 또 새롭게 알려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모터사이클은 일반 독자들이 좀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나게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가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모터사이클을 탄다, 바이크를 탄다 하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잖아. 내 주변에 누구 탔는데 다쳤어. 막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네.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네. 사실 저희 어머니 제가 이 일을 하는데도 지금도 걱정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음,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자동차는 네. 지금의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더 지금 자동차가 그때 자동차에 비해 훨씬 안전하겠죠. 훨씬 안전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모터사이클도 네.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제가 뭘 좀 가져왔는데요. 아, 네네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게 부드러운 것이 깔고 네. 앉으시는 건가? 방석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렇죠. 사실 굉장히 부드럽고 오,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네. 근데 이거는 네. 프로텍터입니다. 네. 이게 오. 충격을 받으면 예. 이 안에 있는 분자들끼리 서로 꽉 뭉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딱딱해지는 딱딱해져요. 네. 아. 그런 신소재라서요. 아. 이것이 들어간 의류가 바로 네. 요런 라이딩 기어예요. 아. 제가 요게 한번 입어볼까요? 네, 자켓인데요. 크긴 하겠지만 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맞으면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네. 어깨와 이 팔 이런데 이게 그리고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등에 들어가 등에 있고 이렇게 들어가게 네.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이 옷을 입고 할 수가 있네요. 마치 네. 제가 지금 홈쇼핑에 호스트 같지 않습니까? 물건하러 팔어. 네. 네. 그래서 사실 네. 이거는 이제 도심형, 도시면 네, 도심에서 네. 탈 때 네, 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아, 자켓이고요. 네, 네. 이런 식의 모터사이클 기어들이 있어요. 또 네. 하나를 보여드리면 그걸 기어라고 요거는, 하는군요. 라이딩 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레이싱 글러브인데요. 한번 껴볼게요. 네네. 끼면 오. 이런데 프로텍터 기능도 있고요. 아, 네. 요런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네. 덧대어져 있거든요. 보시나요? 네. 마치 이 로봇 그런 오. 팔 같기도 하죠. 네. 이게 역할이 예. 이 아스팔트 위에서 넘어졌을 때 아. 이런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이에요. 아. 그러니까 드래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저항이 생기면 네. 이제 그 부분이 다칠 수가 있어요. 아. 근육이든 뼈든 다칠 네. 수가 있으니까 저항 없이 쭉 미끄러져 갈 수 있게 아. 만들어진 장갑입니다. 오, 미끄러 끼면 네, 안전하겠네요. 제가 네. 사실 이 레이싱 수트를 입고 네. 이 장갑을 끼고 네. 140km에서 넘어져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작은 타박상도 없었어요. 아. 그만큼 오. 라이딩 기어는 라이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네. 기구들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일단 머리를 보호해야 네. 되겠죠? 헬멧입니다. 오, 네네네. 네. 아, 오늘 쇼핑몰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기는 보셨지만 네. 사실 자켓이나 이런 것들 보호대가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마찬가지로 전용 신발도 있고요. 아, 네. 전용 팬츠도 있고요. 네. 아, 다 그런 네. 식으로 보호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요즘에는 네. 에어백도 있습니다. 아, 이제 네, 자켓이나 네. 이런 데 에어백이 들어가 있어서 네. 사고 순간을 네. 전자식으로 감지를 해요. 아. 얘가 판단을 해서 지금 위험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옷에서 에어백이 전개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예. 보여주시면 저희 책에도 네. 혼다 골드윙 1800 이 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연료 탱크 위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에어백이 내장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사고가 나면 그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서 나오나요? 네. 아, 앞에 네. 사람을 다 감싸듯이 보호해주죠. 아, 생각보다 안전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이 네. 위험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렇게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네. 연구하고 네. 개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의 기준으로 네. 모터사이클이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네. 과학화되면서 안전하게 그렇죠. 소재도 할 수 좋아졌고 있고. 아, 그런 것들이 다 그렇군요. 영향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일반 독자들이 알기 쉬운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바이크에 대한 생애 첫 기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바이크에 대한 생애 첫 기억이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별로 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 역시도 모터사이클이 위험해 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들어왔고 아, 네. 저희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바이크 타다가 앞니가 깨지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더 뭔가 절대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모터사이클에는 저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 근데 25살쯤 되던 해에 BMW의 R1200RT라는 모델의 프로모션 영상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사진 속에 네, 저 모델인데요. 영상이군요. 예. 저거에 이제 저기가 노르웨이예요. 아. 노르웨이는 호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호수를 이제 배로 타고 이동하면서 뭔가 투어를 떠나는 오. 그런 영상이었는데 네. 그 영상을 보고 이걸 해야겠다. 25세 그럼 처음 네. 시승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면허도 따기 전에 오. 바이크를 샀어요. 아. 그리고 바로 면허를 땄죠. 아, 그러시구나. 그때는 거의 전 재산을 이제 통 아. 틀어서 네. 이제 구매를 했고 네. 할부도 좀 꼈고요. 오, 네네네. 근데 그때 그 바이크를 구매를 하면서 정말 눈을 딱 뜨게 된 거죠. 모터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한 매력을. 네. 그리고 투어에 대한 매력을. 아. 왜냐하면 모터사이클 투어는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네. 우리가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의 틀로 바깥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모터사이클은 그 풍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아, 멋지네요. 네, 그게 정말 큰 차이예요. 여행을 다니는 데 있어서 내가 풍경의 일부가 되고 내가 풍경이 되는 느낌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터사이클 투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한번 투어를 떠나보고 싶은데 면허증이 없어서. 네. 아, 근데 사실 크기나 네. 바이크의 종류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어떤 바이크를 타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다 좋은 거 아닐까요? 네. 스쿠터나 이런 네. 것도 충분히 아. 투어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내분과도 같이 타신다고 네. 들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봤던 영상이 저렇게 커플로 라이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좋네요.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예. 그래서 바이크 투어라는 거는 와이프랑 함께 즐기는 그런 유희였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이크를 같이 투어를 다녔고요.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봤어요. 유럽 투어도 같이 했었고. 안전하게 그래서 더더욱 네. 안전을 위해서 비해서 타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책에 나오는 네.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시겠지만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바이크 중에서 하나를 딱 가질 수 있다면 갖고 싶은 것이나 이런 거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 딱 받았을 때 그냥 딱 사진으로 먼저 스포를 해버리셨네. 딱 이 바이크를 떠올렸어요. 이 바이크는 정말 모터사이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이크를 하나 꼽아라 라고 하면 이 바이크를 꼽는 게 많은 분들이 이 바이크를 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네. 바이크입니다. 뭐 평범하게 생겼죠. 네네. 근데 이게 1969년에 처음 출시한 바이크고요. 69년이요. 네, 그때 시속 200km를 돌파할 정도로 고성능 바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를 기점으로 슈퍼바이크라는 말이 생겼고, 네. 그리고 고성능의 엔진을 장착한 만큼 예. 이제 바이크를 세우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에 예. 디스크 브레이크를 처음으로 적용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시면 이제 원래는 모터사이클 브레이크는 드럼 브레이크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네. 드럼을 안쪽에서 이제 그 라인 이제 안에서 잡아가지고 네. 그 제동을 걸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네. 디스크를 사용하는 그 지금 현재적인 자동차에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고요. 네. 디스크를 이 캘리퍼가 잡아가지고 제동을 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게 발열에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열에도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열을 식히는데. 그래서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터사이클 역사에서 획을 그은 그렇죠. 거라고 이 모델을 가지고 네. 혼다는 각종 레이스를 휩쓸었고요. 네. 유럽 브랜드들이 이 바이크 한 대 때문에 다 망할 뻔했어요. 망한 브랜드들도 많고요.
네, 유럽에서 정말 이 폭탄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의 모터사이클 산업 전반을 막 뒤흔들었던 그랬던 모델입니다. 지금도 이 모델은 네. 그냥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구경거리가 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져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네. 잘 보존된 모델이 몇 대 있는데 네. 이제 한번 도로에 나오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죠. 라이더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저는 잘 모를 듯 하지만 네. 그러면 이게 아주 1969년도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하나요? 이게 예. 이 모델을 위한 전문 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신품 부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 나고야에 가면은 네. 이 CB750 그러니까 이게 그 750이라는 일본어로 하면 그게 이제 7반이라고 해가지고 나나한이거든요. 네네. 나나한이라고 하면 약간 전설의 그런 바이크고 아, 이 바이크만을 위한 나나한을 위한 그런 이제 전문 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신품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데는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있고 굉장히 매니아적이고 좋네요. 네. 사실 정말 갖고 싶은 바이크 위시리스트에 항상 탑에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하거나 그러시는 그렇죠. 거예요? 빛나는 빛나는 시리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갖고 싶은 바이크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 이 책에서 소개가 되지는 않았으나 되게 아쉬운 바이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네. 이탈리아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요. 있어요. 네. 사실 모터사이클 하면 또 이탈리아가 네.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 이탈리아의 모토 구찌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네네. 뭐 구찌라고 하니까 뭐 네. 명품 브랜드 구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같은 회사는 아니고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이게 이제 오, 71년식 V750 스포르트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거의 지금 그대로 예.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굉장하네. 아까 69년, 71년 네. 뭐 굉장히 지금 50년 넘게 사랑받는,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이 모델의 특징이 엔진이 네. 이제 90도 트윈 엔진이라고 하는데 네. 90도로 배치된 엔진이 네. 원래는 이 방향으로 보통 장착이 돼요. 네. 할리 데이비슨 보면 네. 엔진이 네.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대로 90도 틀어져 있어서 좌우로 엔진 헤드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요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필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링이 정말 매력적이라서 이 네. 바이크를 타는데 네. 기분이 정말 좋은 바이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보지를 못했었는데 약간 네. 튀어나와 있으니까 타는 데는 불편함이 없나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네. 오히려 그 엔진을 내려다보는 매력이 있어요. 타고 앉아서. 네, 그렇게 탈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랭 엔진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기로 네. 이제 엔진을 식히는 네. 그런 엔진인데 네. 좌우로 있기 때문에 엔진을 식히는데도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냉각에도 좀 더 유리해요. 예전에는 네. 굉장히 고성능 바이크에 들어갔던 모델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니, 네. 출시되고 있다니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바이크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네, 지금 보면은 이 디스크가 아니라 네.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을 네.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저게 드럼 브레이크예요. 드럼 브레이크라고 네. 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운 거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알게 되는 세계가 또 새로운 신세계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책에 나오는 바이크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책에 나온 바이크 중에서 소개를 해주실 모델은요? 베스파의 네. 일렉트리카라는 모델입니다. 네. 베스파라고 하면은 네. 혹시 베스파 아세요? 아니요, 저는 본 듯도 하고
많이 본 것 같기는 한데. 베스파라는 브랜드는 이제 네. 피아조라는 회사가 만든 그 스쿠터 브랜드고요. 아, 스쿠터라고 알고 있는 이제 현대 스쿠터들의 예. 시초가 되는 모델이에요. 아 처음 나온. 네. 그 네. 베스파라는 걸로 예. 스쿠터가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모양을 살펴보면은 네. 이제 비행기를 만들던 그런 네. 기술에서 온 프론트 서스펜션과 바필, 네. 그래서 랜딩 기어라고 하잖아요. 비행기 착륙할 때 바퀴 닿는 거. 네. 네. 그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프론트 휠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앞에는 방패처럼 생긴 이제 페어링이 있는데 네. 이게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리고 치마를 입고도 탈 수 있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여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남녀노소 여성분들 누구나 좋아하죠. 쉽게 탈 수 있는 게 어. 스쿠터의 특징 중에 하나죠. 아, 네, 네. 네. 그리고 시트 밑에는 네. 이제 공간이 좀 있어서 네. 물품들을 좀 수납할 수 있는, 아, 여분의 헬멧을 수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 네. 뭔가 영화에도 나왔나요? 네, 이게 뭐 유명하죠. 네. 오드리 헵번의 로마의 휴일에서 이제 그게 바로 베스파예요. 아, 그리고 베스파 하면은 문화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아, 뭐 영국의 모즈 문화라고 네. 하는 그런 문화에도 베스파가 중심에 있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베스파라는 굉장히 아이코닉한 브랜드에서 네. 이제 일렉트리카라는 거는 이제 전기 바이크거든요. 아. 전기 스쿠터로 만들었던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름답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거는요. 마이크는요. 네. 모양새가 사진을 좀 더 키워주세요. 예, 예, 독특한데. 네. 이 모델은 BMW C1이라는 모델이고요. 예.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이세요? 위에가 이렇게 지붕처럼 있는 것이 되게 독특하네요. 네. 이 모델은 사실 1인승의 자동차, 1인승 탈 아. 것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스쿠터예요. 오, 네. 그래서, 부분이, 네. 네. 범퍼도 갖추고 있고요. 아. 저 앞에 이제 보통 우리가 핸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안에 충격 흡수제까지 들어있는 네. 제대로 된 범퍼 역할을 합니다. 아, 이 BMW는 자동차 나오는 그 BMW와 같은 회사인가요? 네. 아. BMW라는 회사는 원래 모터사이클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바이크를 네. 시작하게 된 계기도 BMW 바이크였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크를 먼저 만들었고요. 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그런 아. 바이크로 역사 깊은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인승 자동차의 개념으로 만들어져서 안전벨트가 있고요. 오. 헬멧을 쓰지 않아도 아.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충돌 테스트까지 실제로 사람이 탄 상태로 충돌했을 때 자동차처럼 충돌 테스트까지 해서 안전 등급을 받은 아, 차량이고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재밌는 게 헬멧을 안 쓰고 타면 아. 딱지를 자꾸 떼니까 이제 그걸로 실랑이가 좀 많았었던 아.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바이크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죠. 아마 네. 그런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되게 재밌고 독특한 모양의 바이크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바이크는 네. 조금 더 키워주시겠어요? 네. 네, 이 모델은 피아지오의 MP3라는 모델이고요. 네. LT300, 그러니까 300cc 모델이거든요. 아, 근데 이 모델이 아까 전에 말한 베스파랑 같은 회사 모델이에요. 조금 네, 비슷하기도 피아지오라는 하고. 회사에서 그럼 만든 거고요. 스쿠터예요? 스쿠터인데 네. 사실 제가 이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네. 이 책의 한계 때문에 이 아. 모델의 원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서요. 이 모델을 네. 돌려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네. 이렇습니다. 앞바퀴가 두 개군요. 네, 앞바퀴가 두 개예요. 네네네. 앞바퀴가 두 개인 이유는 이 앞바퀴가 그 안정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앞을 두 개를 만든 거고요. 유럽에 혹시 가보시면은 네. 그 도로가 네. 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 코블스톤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 네. 돌로 돼 있는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스쿠터들이 앞바퀴 하나로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해요. 아. 그래서 좀 빨리 달리거나 할 때, 그리고 네. 급제동 할 때 좀 네. 더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앞바퀴를 두 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차 면허로 이 고백이량까지 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도 프랑스에 네, 가면 자동차의 개념으로 수 이해를 있는.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책이 네. 오 자동차부터 자전거 오토바이가 옆모습을 주로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를 비교하기가 쉽도록 일관되게 옆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이런 부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 두 바퀴가 재밌는 거는 기울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마치 스키 탈 때 이렇게 네네네. 하듯이 바퀴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반 스쿠터를 타듯이 예. 기울이면서 코너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스쿠터를 좀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스쿠터가 네.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좀 더 가까운 거다 보니까 좀 친숙하게 네, 보시라고 스쿠터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터사이클이랑 스쿠터는 좀 다른 개념의 바이크인가요? 이제 스쿠터는 모터사이클의 하나의 장르인 거고요. 장르요. 네. 네네. 스쿠터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편하게 탈 수 있고 치마를 입고 타도 괜찮고 누구나 이제 쉽게 탈 수 있게 오토매틱 이제 미션을 장착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물론 예전에 첫 스쿠터는 네. 매뉴얼 미션이었어요. 네. 이제 점점 편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온 거죠. 요즘에는 빅 스쿠터, 맥시 스쿠터 해서 모터사이클처럼 큰 스쿠터도 나와요. 그래서 뭐 500cc짜리, 850cc짜리 막 이런 스쿠터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그런 스쿠터들이 장르가 또 존재를 합니다. 왠지 저는 스쿠터가 좀 편하게 느껴져서 오늘 소개를 받으니까 스쿠터를 한번 타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주실 바이크는요. 네. 트라이엄프의 온네빌 T100이라는 모델입니다. 네네. 이 모델은 예. 이제 사실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된 모델이거든요. 70년대에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저 네. 디자인이에요. 이 모델은 지금 2019년 모델일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모델인데도 예전에 1세대 모델하고 거의 네. 디자인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 안을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네.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로 식히는 걸 공냉이라고 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의 엔진들은 수냉이라 그래서 이제 물로 식히거든요. 네. 액체로 식히는데 이 바이크는 공냉 엔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냉각핀이라고 하는데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네. 바람이 이제 공기가 지나가면서 엔진을 식힐 수 있게 냉각핀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엔진에 보면 가로선이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냉각핀은 있는데 엔진은 수냉인 거죠. 안에 들어가는 거는 구조는. 그래서 이제 수냉이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라디에이터라는 거예요. 네. 라디에이터는 뭐냐면 열 교환기인데 네. 열을 방출해 시켜주고 네. 공기로부터 시원하게 네. 액체를 네. 다시 식히는 네. 역할을 하는데 이 라디에이터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오. 프레임 사이에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캬브레터라고 해서 연료를 원래는 이제 공기랑 섞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장치가 원래 아날로그로 작동하는 건데 네. 그 모양 그대로 달려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안에 보면 그 전자식 연료 분사 장치를 달아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양은 과거의 모습을 그리고 내부는 현대적인 기술로 채워놓은 그런 모델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냉 엔진 그리고 옛날 바이크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억 그리고 그런 향수를 이제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와 좀 모터사이클이 그래서 감성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동차는 우리가 네. 70년대 디자인을 지금 그대로 타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네. 바꿔가죠. 네, 완전히 바뀌었죠. 사실 70년대에 나왔던 차와 지금의 차는 뭐 디자인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모터사이클은 그렇지 않아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다. 이게 차와 모터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좀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되게 오래된 듯하지만 또 새로운 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바이크는요. 네. 이 표지에도 네. 나와 네. 있죠. 네, 이렇게 네. 표지에도 나와 있는 두카티 996이고요. 네.
이 두카티 996은 이제 두카티에서 두카티라는 브랜드가 네. 이탈리아를 좀 대표하는 슈퍼바이크 브랜드예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슈퍼바이크라고 네. 하는 건 스포츠 바이크잖아요. 네, 네. 레이스를 하고 뭔가 트랙을 달리고 그런 바이크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이제 가장 빠른 바이크였던 거죠. 당시에. 네, 날렵해 네, 보입니다. 보기에도 날렵해요. 네, 이 바이크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디자이너인데요. 네. 마시모 탐브린이라는 네.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아. 이 모델을 디자인을 했고요. 네.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많이 디자인한 분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은 모델이고 그리고 사실 또 유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리로디드에서 네. 사실 20년 전에 매트릭스 즐겨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고속도로 추격실. 아, 네. 실제 네.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추격실을 찍었거든요. 아, 그 그래요? 영화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설계를 오, 아예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추격신에 나왔던 바이크예요. 네. 그 트리니티가 이제 두카티 바이크들 싣고 네. 가는 트레일러 위를 뛰어내려서 네. 그 중에 고른 게 우리 편이죠. 제일 빨라 보이는 거죠. 아, 네. 영화에도 나오고 또 날렵하고 지금도 약간 미래의 바이크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합니다. 얘는 색깔은 빨간색 네. 주조의 색인가요? 네, 두카티라는 브랜드가 이탈리아 그런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이탈리안 레드라고 하면 또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두카티 레드는 또 네. 하나의 또 레드 컬러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아, 다른 색도 있나요? 물론 있죠. 네. 그래서 매트릭스에 나왔던 버전은 네. 짙은 녹색이었는데 아, 이 영화가 네. 전체적으로 짙은 녹색으로 또 화면 톤을 바꿔놔가지고 네. 영화를 봤을 땐 전 검은색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 약간 위시리스트가 검은색 996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초록색이었다. 뭐 이런 아. 얘기를 듣고 아. 되게 놀랐었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바이크는요. 네. 할리 데이비슨의 울트라 리미티드라는 모델이고요. 네. 사실 이 바이크는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원래 이름은 할리 데이비슨 일렉트라 글라이드 울트라 리미티드예요. 아, 네. 이름이 정말 길죠. 일렉트라 글라이드라는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울트라라는 거는 저런 투어링 백을 달아서 투어링 옵션을 더한 모델을 의미하고 리미티드는 그거에 또 추가로 옵션을 더 부착한 네. 모델이라서 아, 네, 울트라 리미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의 특징은 네. 운전자보다도 네. 뒷자리가 더 편해요. 아, 거의 그래요? 뭐 소파 같은 뒷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오. 그래서 나보다 배우자, 예. 나의 네. 파트너를 예. 위한 그런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또 원래 만들어진 컨셉은 미 대륙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미국 대륙에서 장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때 타라고 만든 바이크고요.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대륙 횡단 투어러라고도 부르는데 아.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고 이 모델을 타고 저는 실제로 미국 횡단 투어도 해보고 와, 그러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타보면서 이 바이크 네. 진짜 매력이 뭐구나를 느꼈죠. 아, 네. 근데 이제 데스밸리를 48도 막 이럴 때 탔거든요. 데스밸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막이죠. 아. 사막인데 온도가 48도 정도 되는 기온에서 이 공랭 엔진이잖아요. 네네네네. 거의 불가마 사우나 하는 느낌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걸 타고 가는데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오. 저희 일행이 한 20명 정도가 함께 이동을 했는데 네. 바이크 트러블이 네. 없었어요. 한 명도. 그래서 아. 이런 환경에서 탈 수 있게 만든 바이크구나 아. 라는 걸 느꼈죠. 저는 바이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이 바이크는 압니다. 소리가 굉장히 지나가면 저 중저음에 굉장히 소리가 독특해요. 할리 데이비슨 하면 사실 네. 소리가 네. 되게 또 유명한 그런 네. 브랜드잖아요. 네. 이 트윈 엔진이 예. cc가 지금 현재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예. 한 800cc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 기통 하나가 네네네. 그만큼 큰 실린더가 터지면서 나오는 예. 되게 크고 묵직한 토크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토크로 엔진이 천천히 돌아가는데도 음. 바이크가 속도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할리 엔진 소리라고 하면은 처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두두두두라고 하잖아요. 네. 두두두두두두 하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엔진이 빠르게 돌면 왕이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네. 얘는 두두두두 하고 갈 수 있는 거는 엔진이 그만큼 천천히 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소리가 참 우아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되게 동호회도 많고 네. 지나가면 우선 소리로서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 동호회 이름이 네. 호그예요. 아 따로 있어요? 네, 할리 오너스 그룹이라고 해서 네. 호그라고 부르는데 호그가 또 다른 뜻이 있잖아요. 네. 돼지 예, 뭐 이런 예, 뜻이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음. 예전에 이제 할리 데이비슨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레이스에 막 참전을 했어요. 네. 근데 성적이 좋아서 우승을 하면 네. 세레머니를 이제 그 돼지랑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호그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를 아. 만들었고요. 이 호그라는 게 시작되면서 네. 할리 데이비슨이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이 동호회 네. 그리고 유대감이라는 거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 거죠.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이 할리 데이비슨은 그냥 바이크가 아니니 고속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시위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네. 있는데, 네. 고속도로 모터사이클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예. 사실 당연한 거고요. 아, 네. 전 세계에서 네.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 중에서는 네. 우리나라 유일하게 못 들어가고요. 아, 우리나라는 항상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네. 배우자고 네. 하는데 네. 왜 그 음, 후진국 진짜 몇 안 되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 이런 네. 얘기 하시면은 네. 이제 바이크 안 타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뭐 위험하다. 고속도로에서 왜 바이크가 위험하다 하는데 네. 사실 사고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는지 아세요? 사고가 커브 내지는 교통 트래픽이 많은 곳 어떠나요? 사실 이제 사고, 특히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네. 교차로에서 나요. 아, 교차로요. 근데 네, 고속도로에 네. 뭐가 없죠? 교차로가 없네요. 교차로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네. 그 교차로가 없는 고속도로는 모터사이클에 더없이 안전한 도로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사람들의 인식이 네. 아직까지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에 들어온다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오늘 아침에 나 이렇게 지나쳐간 배달로 생각하시니까 네.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저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고속도로를 네. 굉장히 많이 타봤는데 모터사이클로 네. 아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기어라고 하셨는데 네. 안전한 기어를 입고 쓰고 같이 자동차와 바이크가 같이 타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안전하게. 저는 그런 날이 오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양용영 편집장님이랑 바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생각보다 정말 안전하다는 거를 저는 느꼈네요. 네. 그래서 좋았던 시간이고요. 독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가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지나가면 항상 물어요. 옆에 있는 가방에는 뭘 넣고 다니시나요? 호기심이 많아요. 사실 저희도 이거 컨텐츠예요. 그래서 너 도대체 뭐 넣고 다니니 하는 걸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는데 네네네. 되게 다양하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주로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 우비. 우비. 네, 라이딩을 하다가 아. 갑자기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라이딩 기어가. 그래서 방수가 되는 라이딩 기어도 있는데 그럼 네. 또 더워요. 그래서 네. 이런 메쉬로 된 라이딩 기어를 입고 여름에는 우비를 챙겨갖고 다니죠. 네. 그리고 보통 물, 물, 음료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갖고 다니시고 아, 그리고 이제 여분의 옷가지나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챙겨갖고 다니는 게 슬리퍼 이런 것들 많이 챙겨요. 그리고 여름에 투어할 때는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수영복. 수영복. 네. 어디서든지 바이크를 세워서 계곡으로 뛰어들려면 수영복이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궁금했는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일본 바이크, 독일 바이크, 이탈리아 바이크들의 가장 큰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재밌는 질문이에요. 네. 사실 일본 바이크는 네.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 일본의 국민성은 정말 모터사이클에도 보입니다. 성실. 네, 그래서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네. 문제가 발생할 만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없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고장이 안 나고 잘 확실히 내구성이 좋고 또 신뢰성이 높죠. 모터사이클에 있어서는 특히. 그래서 그리고 잘 만들어요. 확실히. 오래 탈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오랫동안 그 한 바이크를 가지고 탄다 했을 때 경제적이기도 하고 왜냐면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건 경제성도 좋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고 네. 독일 네. 바이크는 독일 바이크는 뭐 독일 바이크라고 하면 사실 BMW 네. 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브랜드가. 네. 네. 그래서 독일이랑 비슷한 브랜드가 이제 오스트리아 옆에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브랜드가 이제 KTM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고요. 네. 이런 그쪽 특징은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기술. 네. 그래서 그리고 기술을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모험을 좀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네. 실험적인 모델을 많이 만들고 모터사이클에 기술을 먼저 도입을 해요. 지금은 되게 상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텔레스코픽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텔레스코픽이 뭐냐면 망원경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보셨을 거예요. 모터사이클 앞에 이제 프론트 서스펜션을 보면 네. 마치 망원경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파이프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네네네네. 들어갔다 나왔다는 네.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게 텔레스코픽 서스펜션인데 이거를 제일 처음 만든 게 BMW예요. 근데 BMW는 이걸 많이 안 써요. 다른 것들 많이 더 또 개발해서 텔레레버라든지 뭐 듀오레버라든지 이런 식의 서스펜션 구조를 독특하게 사용을 합니다. 실험적인 거를 많이 선호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거를 이제 퍼뜨리고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탈리아 바이크는 아까 스쿠터를 설명해 주시긴 네. 했는데 이탈리아 바이크는 저는 네. 딴 거 아니라 아름다움. 아름다워. 그리고 이탈리안 특유의 열정. 열정. 아름답고 빠른 바이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네, 이탈리안 네, 바이크라고 하면 정말 매력적인 바이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모터사이클 인더스트리에서 정말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를 하나를 꼽아라면 저는 이탈리아를 뽑아요. 물론 일본도 굉장히 네, 크지만 네,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모터사이클 쇼가 네. 밀라노에서 열립니다. 매년 11월에 그렇군요. 밀라노에서 열리는 그 에이크마 쇼라는 네. 그 모터사이클 쇼가 있거든요. 네, 네. 전 세계 모든 기자들 그리고 네.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네. 그때 밀라노에 다 모여요. 저도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좋네요. 네. 그만큼 이탈리아는 네. 그 이탈리아 회사들끼리도 모터벨리라고 해서 밀라노, 볼로냐, 네. 모데나 이쪽으로 해서 자동차, 모터사이클이 하나의 뭔가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되게 연대가 잘 돼 있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듣다 보니 저도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가장 가성비 좋은 바이크, 반대로 가성비는 떨어지면 뭐 하나는 끝내주는 바이크를 알려주세요. 가성비 좋은 바이크는 요즘에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네. 혼다의 커브라는 네. 모델이 있어요. 네, 일본. 네. 네. 근데 이 혼다의 커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이크로도 꼽혀요. 그래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바이크이기도 하고 네.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티백 혹시 아세요? 시티백이라고 예전에 배달용으로 많이 썼던 네, 바이크거든요. 바이크요? 네. 그게 사실은 원형이 혼다 커브예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혼다 커브가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서 배달용이 아니라 일반 레저용이나 일반 출퇴근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네, 기름 1리터면 뭐 아무리 연비를 안 좋게 운전을 해도 네. 5, 60km. 가성비. 네, 그러니까 기름을 넣으면 언제 기름을 넣었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연료 탱크가 5리터밖에 안 되는데 네. 네. 기름을 넣으면 언제 넣었지 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성비가 좋고요. 네. 네. 가성비는 없지만 멋으로 끝내주는 바이크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이탈리아 바이크. 네, 이탈리아 바이크는 가성비는 없습니다. 그냥 멋이죠. 근데 오로지 멋과 정열로 타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저도 네. 이탈리아 바이크 2대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질문에는 없었지만 네. 편집장님은 오토바이를 몇 대 갖고 계시나요? 지금은 5대 타고 있고요. 네네. 네. 스쿠터까지 하면 네, 6대 타고 있습니다. 네네네. 다 어디다 세워둘지는 궁금하지만 알아서 세우는 걸로 네. 하고. 네, 오늘 양형용 편집장님과 함께 바이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도 살짝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알아듣는 이게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말들이 많았죠.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한번 타볼까 하는 그런 굉장한 충동을 느끼게 하는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네네네. 모터사이클을 뭐 한번 타보겠다라는 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네. 꼭 안전장구 잘 착용하시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시고 네. 그래서 모터사이클이 제일 위험할 때가 사실 바이크를 처음 탈 때, 네. 시작할 네. 때 그리고 내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할 때 네. 이렇게가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운전 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